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신남의 안정영입니다. 38번째 취신남이고요. 9월달 기사로 접어들었습니다. 좀 늦어서 언제나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빨리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총 16개의 기사가 있는데 뭐 깊이 있게 볼 기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짧게 핵심만 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될 포인트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핀테크입니다. 반값에 5G 쓴다에서 KB은행의 알뜰폰 기사 나왔습니다. 반값에 5G 쓴다. 죄송합니다. 국민은행이 10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한다고 하네요. 자동이체 등 은행 서비스를 결합할수록 요금이 낮아진다. 최대 혜택 적용 시에 3만원대. 그래서 우리가 뭐 전용 카드를 쓴다거나 전용 무엇을 쓰면 조금 요금을 깎아주는 것처럼 이것도 KB국민은행의 어떤 상품을 가입하거나 은행 서비스에 뭔가 가입을 하면은 어찌됐건 전화는 꼭 쓰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요금을 깎아주겠다로 이제 미끼로 하는 거죠. 간편 결제라든지 비대면 거래라든지 이거 가지고 돈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핀테크 플랫폼으로서 확 키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 1000만 명 확보 노력. 이 사람들 국민은행을 쓰는 사람들이 이 전화기만 쓰더라도 어찌됐건 통화 품질은 LG U+에서 전해주기 때문에 5G 통화 품질은 똑같을 거고 국민은행을 쓰면 요금도 싸지니까 그걸 긍정적으로 좀 보는 거죠. 알뜰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이 이거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죠. 국민은행 관계자는 통신요금으로 수익을 내려는 게 아니라 1000만이 넘는 국민은행 거래 고객에게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인 만큼 고가 요금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고 국민은행을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플랫폼을 만들어내기 위해 5G 폰을 접속시켰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항공산업입니다. 동시다발 악재 덮친 LCC 이러다가 부도항공사 나올라. 참 이 LCC 기사를 볼 때 굉장히 잘 나가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럼 이게 좀 힘든 게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막 두드려 맞고 있죠. LCC 구조조정 공포가 엄습이다. 근데 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게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 절반 책임지던 일본의 직격탄을 맞았던 게 되게 컸고요. 중국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예고 없이 신규 취항이 또 중단됐고요. 그에 따른 대체 노선으로서 동남아 노선을 급하게 늘렸는데 수익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일본 대체는 당연히 역부족이 되겠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그 거시경제죠. 바로 유가와 그 다음에 환율이죠. 원화값 하락도 엎친 데 덮친 격. 원화값이 하락했다,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항공회사에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항공기, 리스료 등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때문이죠. 요즘에 LCC들이 처한 상황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다. 국내 경기가 나빠지면서 여행 수요 증가세는 주춤한 가운데 그동안 실적을 견인해온 일본 노선도 망가졌고 대안인 중국 노선 신규 취항길까지 막혔고 원화 약세로 비용마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비단 LCC뿐만 아니라 뭐 항공산업 전반에 걸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1등 넘어 인류신한이다라고 하는 신한금융그룹입니다. 자, 고객 수익률로 직원평가 탁월한 금융사로 거듭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조 회장님이 신한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선 창조가 무슨 말이야? 창조하기 위해선 창조하고 선도하기 위해선 두 가지 말을 합쳤나요? 고객과 사회에 탁월함을 주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이 좀 약간 추상적이다. 이럴 때는 빠른 구체성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돼요. 고객이 납득할 만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금융사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하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예를 들면 수익을 얻지 못한 퇴직연금 고객에겐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다. 7월부터는 PB, KPI에는 고객자산 수익률 평가 비중을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했다. 그래서 시범 운영 중이다는 거죠. 또 하나,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연구실을 신설하는 등 보이스 피싱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고 있고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층을 지원하는 희망사회 프로젝트, 또 기후변화 대응에 힘을 보태는 지속가능한 성장 등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한 쪽 지원하시는 분들은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신한 은행장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름이 되게 특이한데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그분도 역시 고객 중심으로 가고 있다. 가장 큰 어떤 줄기는 고객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유통산업 갑시다. 어린이집 품은 스타필드 시티. 부천 옥길 신도시에 5일 오픈했네요. 트레이더스 등 140여 개 매장. 부천시 옥길 신도시에 스타필드 시티 2호점 스타필드 시티 부천이 문을 열었다. 여기에는 트레이더스, 푸드코트, 마켓을 결합한 시티마켓, 5개간 규모의 메가박스, 가전 전문점, 일렉트로마트, 장난감 전문점, 토이킹덤 등 140여 개 매장이 입점을 했다. 또 부천에서 식음료 편집 매장 시티마켓을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제주 삼방식당, 고래함박 등 맛집이 위치한 푸드홀, 간단히 장 볼 수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PK, 피코크를 한데 모았다. 가장 중점을 둔 곳은 어린이 별마당, 별마당 키즈와 가족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카데미 공간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 좀 특별한 게 국공립 어린이집도 유치했다. 100평 규모 어린이집을 지상 1층에 신설했다. 어린이집만 잘 갖다 놓더라도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도시로 들어간 스타필드 시티고요. 이거는 당연히 체험 공간 위주로 가야 된다 관점으로 잘 봐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에 편의점 최초의 VIP 마케팅, BJF 리테일 쓰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 이 내용도 갖다 접목시키면 좋겠네요. CU 업계 최초의 VIP 혜택관, 편의점도 VIP 마케팅, 적립률은 2배 주고 할인 쿠폰 제공한다. 자, 1,000원짜리 커피 팔고 5,000원짜리 도시락 판매하는 편의점에서도 VIP 마케팅이 시동을 건다. 편의점 CU는 업계 최초로 멤버십 애플리케이션 포켓 CU에 VIP 혜택관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VIP 혜택관에는 편의점 VIP 고객만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무료 쿠폰 등을 모았다. 자, CU VIP는 편의점에서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3만원 이상 구매하면서 CU 포인트를 적립한 고객이 대상이다. 왜냐하면 적립해야 데이터가 쌓이겠죠. 구매하면서 그다음 단 담배나 택배 등 서비스 상품 구매액에서 제외한다. 자기네께 상품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무튼 재밌네요. VIP 도입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좀 신선한 것 같습니다. CU에 잘한 점 다 이거 많이 쓰겠네요. 이거 그럼 부족한 점은 이 상품 자체에서 조금 더 부족한 점을 내세워서 조금 더 보완하는 형태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백화점 단독 브랜드 경쟁. 현대백화점의 물고기 베이커리, 롯데와 신세계백화점도 식음료 PB 출시. 이게 가장 큰 관점이죠. 온라인으로 빠지니까 빠지지 않고 자기네 일단 오프라인 매장으로 오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온라인 매장 쪽으로도 오게 한다면 자기네 백화점을 선택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있어서의 가장 큰 유인 요소, 이 백화점에 와야만 살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백화점 업계가 단독 브랜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또 하나의 팩트네요. 지역 명물 맛집, 그 다음에 SNS 브랜드,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브랜드 독점 유치가 물론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해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비슷비슷한 콘텐츠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위기감에 백화점 고유 콘텐츠 개발에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렇다면은 백화점 고유 콘텐츠 개발이라고 하는 큰 줄기에서 어떠한 제품을 한번 나는 제안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관련된 내용, 백화점 업계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네요. 한번 좀 보시고요. 다음에 포스코그룹 하반기 1,400명 공채 아마 다 쓰셨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업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 알고 가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포스코 그룹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쓰셨을 거고요. 요거는 제가 면접 때 포스코 면접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좀 나눠볼게요. 자, 다음에 금융산업입니다. 역시 금융권의 취업문도 활짝 열렸다. 기업국민은행, 우리금융 1,200명 채용해서 열심히 쓰고 계실 겁니다. 기업은행은 10일까지 접수 마감했고요. 우리금융은 17일부터 공채 진행하네요. 그래서 지금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런 거죠. 디지털 분야의 채용이 좀 크다. 정보기술, 핀테크, AI,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코딩, 데이터 마이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디지털 사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신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 아마 좀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역시 금융은 사실 근데 지금 자기소개서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금융 NCS의 싸움이니까 자기소개서 너무 많은 힘 쓰지 마시고요. 금융 NCS 가장 잘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밀레니얼 세대와 일하는 법, 부당한 강요, 비교는 금물이다. 신입사원 인사 컨설팅 급증하고 있다.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줘야 된다. 밀레니얼 세대가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했고 형제자매가 적거나 혼자인 사람이 많고 부모와 가족에게 존중받고 특별한 배려를 받으며 자랐다. 여기에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불릴 만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온라인에도 익숙하다는 특징이 있다 등등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컨설팅을 해야 될지 첫째, 개개인의 개성과 특수성을 인정해야 된다. 둘째, 의사소통은 주기적으로 결과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과정에 대해서 해야 된다. 셋째, 보상을 줄 때도 공통적이고 일시적이보다는 상시적으로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 등 인사 쪽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요거는 나중에 한번 밀레니얼 세대와 일하는 법에서 이전에도 치신남에서 뭐 90년대생이 온다 등 많이 얘기했었죠. 한번 합쳐가지고 제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취업 뉴스네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좋아하는 데다.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겠다는 것보다 좋아한다고 하네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아마존과 블룸버그 등 테크핀 업체, 핀테크가 아니라 테크핀이죠. 기본 IT 업체가 금융을 입힌 이런 곳들 40곳 일에서 채용 박람회를 열었다는 거죠. IT 역량이나 금융 지식보다 중요한 건 관심이다. 자, 테크핀 기업들은 무엇보다 업계와 회사에 대해 업계와 회사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부서마다 다르긴 하지만 IT와 금융의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가졌는지를 많이 본다. 또 지원하는 회사가 시장에서 정확히 어떠한 역할을 하고 경쟁사는 무엇을 하는지 조사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기업 분석이 조금 더 중요하다는 팁을 주셨네요. 문제 해결 고민에서 신기술 개발이 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활용할지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 역시 우리 기업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알고 있느냐의 내용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큰 관점에서 모든 기업은요, 배우겠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근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기 제목이 없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내가 제시할 수 있다의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겠네요. 오케이. 다음에 12번째 뉴스, 롯데죠. 복수 지원 첫 허용했다. 이거는 저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백화점 MD, 마트 영업 동시에 도전한다. 유통 대기업 공채 돌입. 롯데는 채용 담당자가 작카페, CJ는 글로벌 인재 모집에 집중한다. 신세계는 신설, SSC.com 공채. 하반기 공채 특징 볼까요? 롯데 최대 2개 회사 직무 복수 지원 가능하다. 채용 담당자 직무 설명에 작카페, 서류 전형에 AI 시스템 활용했다. 이건 뭐 상방이랑 똑같고. CJ 전년 대비 채용 인원 확대, 글로벌 인재 모집에 집중한다. 직무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는 동영상 콘텐츠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블라인드 면접 진영 드림 스테이지에 집중한다. 신세계 이걸로 유명하죠.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백화점과 마트 등 고객 지향형 선호한다는 겁니다. 롯데 23일 얼마 남지 않았죠.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롯데 내용 나왔고 CJ 나왔고요. 신세계 나왔고 신세계 한번 볼까요? 국내 트렌드 변화에 관심이 많은 지원자를 선호한다. 온라인 기업이다 보니 신세계가 온라인이었나요? 웹서비스, 코딩, 소프트웨어, AI, 빅데이터 등의 관심과 경험이 많은 인재들을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 설립된 신세계 SSC.com 죄송합니다. 올해 설립된 회사인 만큼 신입사원이 들어 회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성 힘쓰겠다. 근데 이거 뭐 얼마나 뽑겠습니까? 신세계가 지금 좀 어려워서 아무튼 유통 대기업 3사죠. 롯데, CJ, 신세계 많이 뽑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인문상경계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인데. 다음 삼성전자 비메모리 1위 전략 이상 일본 도쿄에서 얘기했네요. 도쿄 파운드리 포럼 상황 속 개최. 일본의 부품업체들 다수 참여했는데 수출 규제 영향 크지 않다. TSMC를 빨리 따로잡아야 될 텐데.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급에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업계에서도 차질이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 아직 듣지 못했다. 삼성전자가 4일날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삼성 파운드리 포럼 행사장에서 만난 히라야마 구니요시 일본 시놉시스 디렉터는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언론 플레이를 좀 해야 되겠죠. SFF죠. 삼성전자가 주요 국가를 돌면서 파운드리 사업의 로드맵 신기술을 소개하는 행사인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 국면 속에서도 삼성전자 이상 없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현재 소재 업체들과 이들의 최대 고객사인 삼성전자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신호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삼성전자 홍보팀의 기사였습니다. 아무튼 이상 뭐라고 하네요. 유통산업, 이 사람들이 쇼핑몰을 가득 채웠다. 무엇입니까? 유모차 부대다. 자, 아까랑 연관되네. 오프라인 안 와요. 사람들 오게끔 만들어야 돼. 차별화시켜야 돼. 누구를 대상으로? 타겟이 약간 좀 정해졌다. 유모차 부대네요. 쇼핑몰을 가득 채웠다. 롯데몰 수지 5일 공식 오픈. 30에서 40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키즈파크, AR 등 콘텐츠를 늘렸다. 아이를 데리고 판교나 광교 쪽 쇼핑몰까지 다녔었는데 멀잖아요. 이제 걸어서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됐다. 밤에 차 몰고 와서 마트 쇼핑하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겁니다. 복합 쇼핑몰 롯데몰 수지가 100만 명이 넘는 용인 시민들의 새로운 쉼터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어린이 고객을 영유아부터 유소년까지 세분화한 몰링테인먼트 콘텐츠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스하키 나왔고요. 뭐 인터랙티브 놀이공간, 기초과학 놀이공간, 영유아존 등 많이 나왔다.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쇼핑몰로 자리잡기 위해 상생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앞으로도 건강 박람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생을 이어나가겠다는 겁니다. 또 테슬라 전기 충전소도 있나봐요. 카시어링 서비스 그린카, 카카오티를 통한 주차로 자동 결제로 무정차 출차 시스템이 구축돼 디지털 전환 모빌리티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 지역에서 갈 만한 곳이 용인 쪽에 있어서의 하나의 또 놀이터가 생겼네요. 유모차 부대가 쇼핑몰에 가득 채웠다. 이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부촌이죠.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토론 면접 주제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이죠. 페이지 축소 찬반입니다. 찬성 쪽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 모임 대표. 금수저라든지 깜깜이 이런 패단만 남기 때문에 수능 비중을 늘려서 점수 잘 받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정성을 높이자는 내용이고요. 반대는 무엇입니까? 이종태 건신대학원 대학교 석좌교수. 건신대학원? 점수 중심 대입으로 회계 안 된다. 투명성 높일 제도 개선이 과제다. 지금 깜깜이라 했으니까 깜깜이를 밝힐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자는 내용인 거죠. 아무튼 찬성과 반대 늘 여러분들이 또 이것 가지고 또 오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요. 저는 사실 2세대는 아니어서 잘 모르긴 할 텐데 하지만 저도 이쪽을 좀 인벌브를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의견은 저는 약간 좀 개선하는 쪽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수능으로만 가면 어찌됐건 머리 좋은 친구와 수능을 잘 보는 친구만 대입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학력고사 잘 보는 사람이 서울대 법대 가고 막 이런 구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패단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학종이 어떤 면에 있어서 좀 부작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조직문화 또 나오네요. 외로운 천재보다는 협업에서 해결책 나온다. 이거 되게 좋았어요. 외로운 천재보다는 시끌벅적한 팀, 해결책은 결국 어디에서 나온다? 협업에서 나온다. 특히 조직생활은 뭘 본다? 팀워크를 본다. 협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디자인 혁신 전문 기업 이 대표님이 1을 100으로 키우는 기업은 많지만 0에서 1을 만드는 혁신 기업 드문다. 와, 이거 입사 호흡으로 써먹으면 좋겠다. 창조적 협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다양성 갖춘 조직이 혁신을 이끈다. 굉장히 좋네요. 잠재된 창의성을 무제한 발휘할 때 조직 혁신과 직원 행복 성취. 디자인 싱킹 저 이런 거 좀 듣고 싶은데 좋네요. 자, 기업이 직면한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더 나은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람들의 협업이 필요하다. 왜? 서로 다른 관점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흥미롭고 혁신적인 해결책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창조적 협업 역할이 결정적이다라고 하네요. 요것만 한번 볼까요? 그가 활동하는 벤처캐피탈에서는 스타트업 창업가, 엔지니어, 디자이너, 벤처캐피털리스트 등이 모여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협업한대요. 특히나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일본 기업 문화에서 새롭게 스타트업 문화로 일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고 제품과 서비스를 적절하게 수정하면서 기업 매출과 고객을 늘리는 성과도 냈다라고 하네요. 오케이. 이건 또 역시 조직 문화 차원에서 아니면은 우리가 협업에 대한 그 필요성,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성의 관점을 한번 또 제가 기사를 빼서 시스쇼로도 빼도 괜찮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6개의 취신남 기사를 봤고요. 여러분들 아마 자기소개서는 잘 쓰고 계실 거고 면접 때 용이나 아니면 여러분 자기소개 쓰시는데 인사이트용으로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하루하루 자소서 작성하실 때마다 이제 좀 많이 지치고 짜증나고 힘들 텐데 그럴 때마다 스스로 셀프 동기부여 잘 하셔가지고 계속 아직 이제 시작이죠. 발표도 안 났고 계속 12월까지는 잘 버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며 저도 그에 맞게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